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적으로 발견했던 그 눌림목과 속임수 상승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예를 눌림목이라 하면 이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럴 때, 빠질 때, 이럴 때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이후의 상승분을 아주 싼 가격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일종의 눌림목이라고 이렇게 하죠. 또 주가가 하락할 때 이렇게 반등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이게 다시 상승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소위 말하면 속임수 상승이 됩니다. 참 이거를 갖고 구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속임수 상승에서는 주가를 때려버리고 눌림목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눌림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속임수 상승, 이걸 갖고 뭐 물세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속임수 상승과 눌림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걸 뭐 제가 맞든지 틀리든지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매매 기법에서 아주 결론은 간단한데 정말 발견하기 어렵고 가장 힘든 과정을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눌림목과 속임수 상승 공식에 대하여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먼저 눌림목이라 하면 뭐 간단합니다. 눌림목은 아까 주가가 기본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겠죠.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이 추세 하락인지 눌림목인지를 하려면 일봉의 상승종에서의 주가 하락이면 일단은 눌림목일 확률이 높다고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관건은 뭐 상승존이 뭐냐 이것만 정확히 알면 되겠죠. 그리고 눌림목은 통상적으로 등급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이 되고 이럴 때는 매수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눌림목의 정반대 케이스가 있죠. 물수제비라 불리는 속임수 상승. 그러면 속임수 상승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속임수 상승은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속임수가 되려면 일봉 하락존에서의 주가 상승은 속임수 상승 또는 물수제비라 불리는 이 속임수 상승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일단 속임수 상승은 등급은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럴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뭐 아주 간단하죠. 1 상승전에서 그 주가가 하락하면 눌림목으로 간주하고 매수로 대응하면 되고, 1번 하락존에서 주가 상승은 속임수 상승이니까 매도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승존과 하락존을 어떻게 정의할까? 뭐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봉 상승존과 하락존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의도 이 눌림목과 속임수 상승을 하면서 기존에 제가 해봤던 거에서 약간씩 변형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먼저 일봉 상승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5일선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일봉에서만 판단합니다. 만약 일봉에서 5일선이 상승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5일선이나 전환선 아무 것 중에 한 개 위이기만 하면 상승존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뭐 쉽죠. 만약 5일선이 하락하는 가정의 상승존이 되려면 이거는 5일선과 전환선 모두 이에 있어야지 소위 일봉에서 상승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존은 이 반대겠죠. 만약 일봉에서 5일선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5일선하고 전환선 모두 위에 있어야지 아까 상승존이 되는데 뭐 어디 한쪽만 위에 있다든지 뭐 아무 쪽 한쪽이라도 아래에 있으면 일단 하락존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봉에서
5일선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5일선과 전환선 모두 아래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하락존으로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상승존과 하락존의 개념, 그러니까 이것도 뭐 5일선이 상승하면 좀 상승할 상승존이 될 확률이 높고 5일선이 하락하게 되면 좀 상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한번 실전에 가서 하기 전에 한번 차트의 설정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차트의 설정 강의가 앞에 있지만 제가 설정된 강의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키움증권의 HT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키움증권 아니라 모든 증권회사에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을 설정합니다. 5일선은 검정색 선으로 굵기가 2, 21선은 빨간색 선으로 굵기가 3, 61선은 녹색 선으로 굵기가 5, 121선은 파란색 점선으로 굵기가 1, 241선은 자주색 선으로 굵기가 7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갖고 설정을 합니다. 일목균형표는 전환선은 연두색 선으로 굵기가 4, 기준선은 노란색 선으로 굵기가 5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로 그 DMI 지표, MACD 오실레이터, 스토캐슬러 %K 20-10을 설정합니다. 먼저 DMI 지표 설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DMI 지표는 그 DI 플러스는 14가 됐네요. 빨간색 선으로 굵기가 2, DI 마이너스는 파란색 선으로 굵기가 2, ADX 선은 검정색 선으로 굵기가 1을 설정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는 그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K는 그 스토 1은 20, 스토 2는 10, 스토 3은 설정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슬로우 %K 20-10을 클릭하고 난 후에 검정색 선으로 굵기가 1을 설정하면 이와 같이 차트의 설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일봉의 상승존과 하락존 또 그 눌림목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더 보고 가보겠습니다. 아까 일봉에서 상승존, 하락존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상승존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5일선이 상승하면 주가가 5일선이나 전환선 위에 있으면 상승존이 되고 만약 5일선이 하락할 경우에는 주가가 5일선과 전환선 모두 위에 있어야지 그 상승존입니다. 여기에서 일본 상승존에서 만약 그 주가가 하락하면 눌림목이 되죠. 일봉의 하락존은 5일선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5일선이나 전환선 어느 한쪽 아래만 돼도 하락존이 됩니다. 5일선이 상승할 경우에는 그 주가가 5일선과 전환선 모두 아래에 있다. 이러면 하락존이 됩니다. 일봉 하락존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속임수 상승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드린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눌림목이란 것은 아까 상승존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눌림목이고 그 속임수 상승은 하락존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속임수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전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TSL 미국 유틸리티 3배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서 한번 그 눌림목과 그 속임수 상승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그 눌림목을 봐볼까요? 첫 번째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상승존에서 하락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요 날 보십시오. 주가가 전일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5일선이 상승하는데 둘 다니까 이게 상승존에서 주가 하락이네요. 요 눌림목입니다. 이날도 상승존에서 주가 하락이네요. 눌림목입니다. 이날도 주가가 하락했는데 상승존이 하락했는데요. 눌림목입니다. 이때도 5일선이 상승하면서 이 전환선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도 눌림목이네요. 이날도 양봉이지만 주가가 하락했었네요.
그런데 상승존에서 하락입니다. 이것도 눌림목입니다. 요날도 그 상승존에서 주가 하락이었죠. 눌림목입니다. 이날도 상승존에서 하락인데 눌림목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주가가 하락했는데 5일선이 하락한 하락존에서의 하락은 눌림목이 아니죠. 예. 뭐 요거는 눌림목도 아니고 물수제비도 아닌 그 상태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앞에 가서 이때를 봐보겠습니다. 주가가 이건 5일선이 하락을 하는 5일선이 하락하려면 상승선이 되려면 아예 5일선과 전환선 위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정청칸한 상태에서 올라갔죠. 요때 속임수 상승이 되죠. 주가가 상승했지만 요날도 속임수 상승, 하락존의 상승이죠. 속임수 상승이죠. 요날도 속임수 상승입니다. 요날도 보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존의 상승이죠. 이거 속임수 상승입니다. 뭐 요날도 마찬가지네요. 주가가 그 상승했는데 하락존에서 상승이죠. 속임수 상승입니다. 하여튼 뭐 이와 같이 속임수 상승과 눌림목을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다른 종목도 한번 봐볼까요? 중국 IT 기업을 한번 갖고 해보겠습니다. C웹 중국 IT 기업 3배 레버리지죠. 뭐 이쪽은 좀 눌림목이라고 볼 게 별로 없나요? 물수제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때 봐봅시다. 5일선이 하는 가운데서 5일선이 하락하면 상승이 되려면 이 위에까지 올라간다. 못 올라간 상태에서 상승입니다. 이게 하락존에서의 이날 상승했지만 속임수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날 하락존에죠. 5일선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 주가 상승했죠. 이거 속임수 상승이죠. 이날도 하락존인 가운데 주가 상승했습니다. 속임수 상승입니다. 이날은 상승존에서 상승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눌림목도 아니고 속임수 상승도 아니다. 요거는 놔두고요. 예를 들어 요날 하락 요거는 상승존이 올라갔으니까 물수 대비는 아니네요. 뭐 요날도 뭐 주가가 바닥선에서 상승을 했지만 일단 하락존에서의 상승은 속임수 상승으로 간주를 합니다. 뭐 이와 같이 물수제비라고 하는 이 속임수 상승을 갖고 피하면 상당히 주가 이럴 때 많이 빠진 줄 알고 들어갔다가는 박살나죠. 이후에도 하여튼 이런 뭐 이날부터 하여튼 이 물수제비라고 하는 이 속임수 상승에 이걸 갖고 걸려낼 수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뭐 한국 증시에서도 한번 봐볼까요? 한국 증시에서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를 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뭐 눌림목부터 먼저 봐볼까요? 보자. 요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뭐 5일선이 상승하고 뭐 5일선이나 전환선 위 한쪽 힘만 드는데 상승존에서의 주가 하락이네요. 눌림목입니다. 요날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5일선이 상승한 가운데 상승존에서 주가 하락이죠. 눌림목입니다. 보자. 요날도 여기 5일선이 상승했네요. 5일선 상승하는데 주가 하락입니다. 이거 눌림목입니다. 요때도 5일선이 상승하는데 이 상승존에서 주가 하락, 요거 눌림목이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뭐 이날도 눌림목입니다. 5일선이 상승한 가운데 주가 하락이었죠. 눌림목입니다. 요날은 5일선이 이것도 눌림목이네요. 이건 주가 상승이니까 눌림목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여튼 요럴 때 여기 다 눌림목이었습니다.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으면 주가 상승할 때 아주 싸게 살 수가 있었죠. 그러면 앞에 가볼까요? 여기서 물수제비를 봐보겠습니다. 속임수 상승, 하락존에서의 주가 상승이죠. 보자, 이날 봅시다. 주가가 뭐 이날 많이 상승했지만
뭐 5일선이 하락하면 이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 못 올라간 상태에서 하죠. 이건 하락전에서 주가 상승입니다. 이건 속임수 상승이 됩니다. 이때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죠. 이날 또 음봉이지만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전에서 상승입니다. 이건 물수세비 반등이죠. 매도로 대응입니다. 이날 또 전일 비해 주가가 상승했지만 하락전에서의 상승이죠. 속임수 상승입니다. 이날 또 그 전일 비해 주가가 상승했지만 하락전의 상승이죠. 이게 속임수 상승입니다. 이날 또 음봉이지 이거는 그래도 상승존 둘 다 올라가 상승존에서 상승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네요. 요거는 뭐 눌림목도 아니고 속임수 상승도 아닙니다. 이날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이와 같이 그 이럴 때는 매도로 대응하고 아까 눌림목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눌림목과 속임수 상승 아주 결론은 간단한데 제가 이 과정까지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눌림목과 속임수 상승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요 상승존과 하락존의 정의도 한 1년 전에 비하면 약간이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전환선을 기울기를 갖고 봤었는데 지금 제가 개정된 이 개선된 안에서는 그 소위 5일선이 상승하는 하락을 갖고 눌림목이나 그 속임수 상승 이거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상승존에서 그 주가가 하락하면 눌림목이고 일봉이 하락존인데 주가가 상승하면 속임수 상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눌림목에서는 1등급 또는 2등급이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을 하고 속임수 상승이 되면 뭐 저는 등급을 3등급 또는 4등급, 5등급으로 그 3등급 아래로 보고 매도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눌림목과 속임수 상승 이거를 갖고 잘 숙지하여 많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